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예. 왜 춘천인지, 아, 왜 춘천이었는지. 왜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했죠. 네. 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된 게 1950년이에요.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이념적 갈등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참 멀리 있는 그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 유엔군으로서 참전을 하게 돼요.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저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968년에 여기 오셨거든요. 국적기를 갖고 있었어. 우리나라의 71년도, 7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광부를 찾아갈 때도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없어서 그냥 루프탄자 그 일반석을 막 조금 개조해가지고 그걸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상당히 부강하고 강대한 국가였어요.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원조를 하게 돼요. 왜 그랬냐면 소수민족이 억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도와서 그 소수민족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하일레 슬라세 황제의 그 마음가짐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황제님이시고 솔로몬의 제일 마지막 황제였어요. 라스트 임페리엄. 그래서 저분이 이제 생각을 해갖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 하는데 보니까 뭐 중국도 와서 싸우고 이런 소련도 막 그쪽에 같은 편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는 누군가 도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치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연설에 감흥을 받은 여러 나라들이 참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쪽 강원도 쪽에 동부전선에 자기 근위병 1186명을 1차로 파병을 합니다. 파병을 4번 하셨는데 6057명을 파병을 했어요. 그 전투는 253번 전투를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포로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한 거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라는 것을 남겨주려고 이제 참전을 했는데 거기 와서 이제 그 전투를 하신 분 중에 121분이 돌아가시고 583분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은 사실 적게 죽었잖아요. 최정예 부대를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도 위로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앞에 그 제막을 만들었죠. 비를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전쟁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그 이디오피아 황제께서 자기 자식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제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셔서 제막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그러면 여기에 그 제막 이 민간인들이 탑을 세웠으니까 기념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예스를 했어요. 근데 예스를 했는데 질 수가 없었어. 그거를 왜 못 졌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에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막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연평도도 포격하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요즘 같으면 우리가 국방이 단단하니까 그래 하면서도 미국하고 뭐 이런 교류도 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 같은 것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당시 68년도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1월 달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내려왔어요. 청와대에 침입을 했다가 큰 사건이 난 게 김신조 사건이야. 그런 일이 68년도에 있었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을 내려와서 죽이고 왔어요. 지금 목선 내려왔잖아요. 목선 내려온 것처럼 그때는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무차별로 죽이고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 시기였고 12월 달에는 혹시 이승복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네. 나는 나는 공산당의 시로에서 이렇게 이걸 찢었다는 거 그게 12월 달 68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그때 일어나니까 긴장이 너무 돼서 68년도에도 여기 기념관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지었다가 또 자극을 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 황제는 여기 우리나라에 대해 계속 얘기할 거네요. 야 그거 언제 짓냐 근데 못 짓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가 짓겠다. 탑도 우리가 졌는데 이거 짓겠다.
그래갖고 직접 지신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한 기념을 위해서 이거를 짓고 나니까 황제가 그러면 이런 개관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커피다. 종교적 의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종교적 의미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 이걸 할 때는 항상 커피를 먼저 세리머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모든 기구가 여기 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볶아서 이 개관 기념일로 우리는 고사 지내잖아. 뭐 떡도 하고 돼지도 올려놓고 거기는 이제 이 커피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올리는 것인데 그 설립자가 하신 말씀이 그러면 하루도 커피 향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고 황제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커피 향을 피우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집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 집이 좀 중요하게 된 거는 74년에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왜 공산화가 됐냐면 슬라세 황제께서 그래도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국비장학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가서 국비장학생을 했는데 그 중에 그 경호실장을 모스크바로 보냈어요. 그 모스크바로 간 경호실장이 보니까 야 이거는 이념이 우리나라는 잘못됐네 하고선 모스크바에서 그 레닌 막스를 배우고 와가지고 이디오피아를 공산화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74년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있던 그 모든 이런 기구 장식들도 다 중앙정부부에 압수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공산화가 됐고 우리나라는 그때 반공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름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집이라는 이런 간판도 이제 다 떼어가야 되는데 저 신문 가운데 보면 저 고문이라고 쓴데 옆에 보면 뭐 그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집이라는 황제가 보낸 패가 있어요. 이 집의 이름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디오피아에서 여기에 대한 이름을 우리 보면 한국의 집 이렇게 하잖아. 외국에 나가면 그것처럼 이디오피아 집 해서 이디오피아 벳이라는 거를 황제가 명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74년에 뭐 공산화되니까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압수를 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설립자가 그때 중앙정보부실을 찾아가요. 가지고 우린 간판을 못 띈다. 그분들이 와서 피 흘리고 자유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느냐. 만약에 그 나라가 내가 죽을 때까지 민주화가 안 되면 내가 죽을 때 간판 떼어서 가져가 마. 그러나 우리 간판 계속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 니네들이 그러면 이디오피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여서 그냥 알았다. 그러나 커피는 우리가 계속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루도 문 닫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계속 제공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 74년도에 그렇게 공산화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91년도에 다시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가 돼서 다시 이제 수입을 해서 커피를 다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커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교육이 아니니까 이제 됐던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디오피아 집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됐어요? 네. 예. 그래. 자, 일어나시고. 핸드드립 추출 시연도 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준비한 커피는 이디오피아 대표하는 모카 커피, 하라르, 이르가체페, 시다모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